태국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로 들어서면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른다. 앙코르와트와 같은 찬란한 크메르 문명의 유적이 끝없이 펼쳐지지만 그 뒤편에는 불과 반세기 전의 참혹한 학살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 땅의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두 편의 영화가 강력한 안내자가 된다. 킬링필드와 퍼스트, They Killed My Father이다. 1984년 롤랑 조페 감독이 만든 킬링필드는 1970년대 크메르 루즈 정권이 자행한 집단 학살을 서방 기자의 시선에서 재구성한다. 뉴욕타임스 특파원 시드니 쉔버그와 현지 사진기자 디스프란의 우정을 중심으로 전쟁의 폭력과 외국인의 무력감, 그리고 캄보디아인들의 참혹한 운명이 교차한다. 줄거리는 이렇다. 1970년대 캄보디아의 하늘은 유난히도 붉었다. 그 붉음은 석양의 빛이 아니라 전쟁과 학살의 불빛이었다. 영화는 그 비극의 한가운데를 기록한다. 뉴욕타임스 특파원 시드니 쉔버그와 현지 사진기자 디스프라는 내전의 심장부 프놈펜에서 카메라와 펜으로 진실을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1975년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가 수도를 장악하면서 모든 것이 뒤집혔다. 외국 기자들은 철수할 수 있었지만 캄보디아인인 프라는 남겨졌다. 그는 순식간에 혁명의 적이 되었고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려갔다. 그곳은 이름만 농촌 개조지, 실상은 죽음의 들판이었다. 정치범과 지식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처형되었고 마을과 들판은 시체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그 땅을 킬링필드라고 불렀다. 프라는 기아와 질병, 그리고 공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을 숨겼다.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수용소를 탈출했다. 지뢰밭을 지나고 강을 건너 시체가 부패한 들판을 헤치며 한 걸음씩 태국 국경을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난민 수용소에 도착했고 몇 년 뒤 친구 쉔버그와 재회했다. 하지만 그 재회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순간이었다. 가족 대부분이 이미 학살당했기 때문이다. 킬링필드의 풍경은 단순한 영화적 장면이 아니다. 그것은 캄보디아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페이지이자 전쟁 보도의 윤리와 인간적 연대가 부딪히는 현장이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지금도 국경 분쟁과 정치적 갈등 속에서 여전히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알다시피 크메르 루즈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약 170만 명을 학살했다. 지식인, 종교인, 도시 거주민, 심지어 안경을 쓴 것만으로도 부르주아로 몰려 처형당했다. 그가 시행한 정책은 도시 완전 비우기, 프놈펜 인구 200만 명을 강제로 시골로 이주시킴, 화폐 폐지, 시장과 돈을 없애고 자급자족 농업만 허용, 교육 종교 탄압, 학교 폐쇄, 승려 강제 환속, 지식인 숙청, 안경, 외국어 사용, 부르주아적 습관만으로도 처형. 결국 영화 속 킬링필드 집단 매장지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현대사 전체를 가르는 트라우마의 상징이다. 이 기억은 지금까지 캄보디아 사회의 심리와 정치에 깊이 새겨져 있다. 2017년 안젤리나 졸리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퍼스트 They Killed My Father는 루엉웅이 자전적 회고록을 원작으로 한다. 제목 그대로 크메르 루즈가 집권하던 첫날 아버지가 처형당한다. 5살 소녀 루옹은 가족과 함께 강제노동 수용소와 전쟁터를 전전하며 생존을 모색한다. 줄거리는 이렇다. 1975년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은 크메르 루즈 군에 의해 함락된다. 6살 소녀 롱운근 부모와 5명의 형제 자매와 함께 평범한 도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인들은 모든 시민에게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라고 명령한다. 가족은 정부 관리였던 아버지의 신분이 드러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에 신분을 숨기고 피난길에 오른다. 시골에 도착하자 크메르 루즈 정권은 모든 사람을 공동농장 노동자로 만들고 사유재산과 돈, 종교, 학교를 폐지한다. 아이들조차 정치 선전에 동원되고 가족 간의 사적 대화마저 감시당한다. 롱웅이 가족은 서로 다른 마을로 흩어져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이윽고 아버지가 반혁명 분자로 몰려 비밀리에 끌려가 처형된다. 어머니는 남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각각 다른 가족이나 시설에 맡기고 홀로 남는다. 결국 어머니마저 행방불명된다. 이후 롱운근 어린이 변경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받으며 혁명전사로 세뇌당한다. 그러나 점점 굶주림과 폭력,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부모와 형제들이 떠오르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움직인다. 결국 1979년에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를 침공하면서 크메르 루즈 정권이 무너지고 롱웅은 가까스로 살아남아 난민 캠프로 향한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전쟁과 학살로 영원히 파괴되어 버렸다. 킬링필드가 서방인의 시선에서 그 참상을 목격한다면 퍼스트 They Killed My Father는 피해자의 내면, 특히 아이의 눈높이에서 학살의 일상성을 그려낸다. 이렇게 폭력은 총성과 포성이 아니라 밥그릇 속의 돌멩이, 강제노동으로 갈라진 손,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가는 가족의 얼굴에서 느껴진다. 이렇게 두 영화는 50여 년 전의 캄보디아를 그리지만 그 유산은 지금도 살아있다. 크메르 루즈가 남긴 상처는 단순한 역사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와 외교를 규정하는 뿌리가 된다. 독재 권력, 권위주의 체제, 부정부패 구조, 그리고 외세 의존적 경제가 그대로 이어졌다. 2025년 7월 태국 캄보디아 무력 충돌에서도 캄보디아 지도부는 분쟁을 민족주의의 불씨로 활용한다. 프리아 비히어 사원은 크메르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동시에 과거 식민지 시절 빼앗겼던 것을 되찾았다는 민족 서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태국과의 충돌은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는 정치적 메시지이자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킬링필드의 집단 매장지와 버스트, They Killed My Father 속 수용소 풍경은 오늘 캄보디아의 국경에도 그림자를 들이운다. 과거 외세와 폭력에 무너졌던 땅이 다시 총성을 들으며 국경 마을 주민들은 가방을 싸고 피난길에 오른다. 이번에도 전쟁의 무게는 가난한 농민과 어린이들의 어깨 위에 놓인다. 캄보디아의 하늘은 여전히 무겁다. 그러나 두 영화가 보여주듯 이 땅의 사람들은 전쟁과 폭력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그 생존의 의지가 앞으로는 라이프 필드를 만들 것이다.